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기를 반복했을까요? 젊은 시절, 빼곡하게 이름이 적혀 있던 낡은 전화번호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속에는 학창 시절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이름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총총히 박혀 있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인생의 황혼역에 다다른 지금 그 많던 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우리의 전화 기록에 남은 이름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마저도 가끔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한때는 온 우주를 다 가진 듯 풍요로웠던 나의 인간관계가 어째서 이토록 쓸쓸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단번에 마음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알아도 마음의 거리가 느껴질까?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결코 나이가 들어 마음이 다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인연의 무게를 알아보는 지혜의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1000번을 만나도 처음 같고 10,000번을 헤어져도 그리움이 깊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함께한 시간의 길이나 만남의 횟수로 측정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끌림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반짝이는 첫인상에 현혹되어 진정한 가치를 놓치기도 하고 반대로 소박한 외면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인연을 그저 스쳐 지나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노년에 좋은 인연 하나를 곁에 두는 것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혼역,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내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줄 단 한 사람, 그 보석 같은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인생의 모든 것이 평온하고 순조로울 때가 아닌 가장 어둡고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에 열립니다.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시험대는 바로 역경이라는 이름의 계절입니다. 햇살 좋은 날에는 수많은 나비와 벌들이 꽃 주위를 맴돌지만 거센 비바람이 불어오면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그 꽃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뿌리와 줄기만이 남습니다. 사람의 인연 또한 이와 같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지위가 높고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 나의 모든 것이 초라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 내 사람이고 누가 그저 나의 화려했던 시절만을 사랑했던 손님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은 이 냉혹한 진실을 우리에게 가장 아프게 증명해 줍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는 핵심 관료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권력과 명예를 좇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머나먼 강진으로 18년간의 기나긴 유배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많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이 그를 외면하고
심지어 그와의 인연을 부정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다사는 그 춥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런 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벗이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그를 지지하고 멀리서 책을 보내주며 그의 학문이 끊기지 않도록 도왔던 몇몇의 진정한 친구들. 다산에게는 바로 그들이 100명의 권세가보다 더 소중한 평생의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유배와도 같은 시간을 겪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의 말을 전해오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나의 병실을 찾아와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고 죽 한 그릇이라도 손에 들려주며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던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더 이상 비싼 밥을 사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다는 소식에 언제 한번 보자는 빈말 대신 많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보태 쓰게라며 조용히 봉투를 내미는 친구 혹은 물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자네 얼굴 보니 마음이 아프네, 그냥 이야기나 들어주러 왔네라며 밤늦도록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산이 말한 하늘이 내린 벗이며 우리가 평생을 함께 가야 할 진짜 내 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또한 역경은 사람의 진실한 친구를 드러내준다고 말씀하셨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역경 속에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의 모든 현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배가 순풍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거친 폭풍우를 만났을 때 비로소 누가 진짜 동승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나의 화려한 여름날에 얼마나 많은 찬사를 보냈는지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가장 춥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올 때 그가 나의 언손을 얼마나 따뜻하게 잡아주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손의 온기야말로 평생 변치 않을 진정한 인연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매일 폭풍우 속을 헤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잔잔하고 평온한 햇살 아래에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 평온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의 진짜 깊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인연은 위기의 순간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날의 사소한 발걸음 속에서도 그 진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돋보기를 통해 특별한 사건 없이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릇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돋보기는 말과 행동의 저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진실함은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드러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정 스님 또한 말보다 행동이, 행동보다 습관이, 습관보다 인격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내가 다 도와줄게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해 연락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등을 돌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반면 진정한 인연은 말수가 적더라도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웃집에 사는 과묵한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소 인사만 하고 지내던 그 어르신이 어느 날 그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끙끙대는 것을 보더니 말없이 다가와 짐을 덜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담벼락에 금이 간 것을 보시고는 이러다 무너지겠네 한마디 하시더니 다음 날 어디선가 시멘트를 구해와 손수 담벼락을 발라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결코 도와주겠다는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떤 약속보다 더 굳건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라는 저울 위에 그 사람을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수평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돋보기는 약자를 향한 시선입니다. 한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의 내면을 보여준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젊은 직원에게 고마워요. 수고하시네요 라며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과 마치 하인 부리듯 이것 좀 가져와라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 두 사람 중 누구의 인격이 더 깊다고 느끼십니까?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내가 약해졌을 때 나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철학자 칸트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돋보기는 감사의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큰 도움을 주어도 감사를 담아두지 못하고 흘려버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작은 종지와 같아서 아주 작은 친절 한 방울에도 그릇이 넘칠 듯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복을 불러온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항상 고마워하며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자체로 복을 가져오는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작은 도움에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함께하기 어려운 인연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약자에게 따뜻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그 인격의 그릇이 단단하게 빚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의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그 사람이 가는 길의 방향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좋은 사람과 나에게 좋은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을 넘어 두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조화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화는 가치관의 지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가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지도가 한 장씩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여행길에서
두 사람의 지도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여정은 순탄할 수 없습니다. 공자께서 길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 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부부의 이야기는 이 가치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남편은 퇴근 후 밤늦게까지 주식과 부동산 공부를 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열중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월급으로 알뜰살뜰 살림하면서 가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이들과 나들이를 다니는 소소한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동안 투자해서 돈도 좀 벌었다는데 이번 휴가에는 조금 좋은 호텔로 가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내가 돈 버는데 보태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아내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돈과 시간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지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려 하고 다른 쪽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조화는 감정의 리듬이 함께 울리는가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함께 웃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한 여인이 감동적인 영화를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이게 왜 슬퍼? 그 순간 여인의 감동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반면 다른 날 친구와 같은 영화를 봤을 때 둘은 말없이 함께 울컥했습니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함께 웃을 수 있는 유머 코드가 맞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다툼이 있을 때도 유머러스하게 풀어가는 부부들이 훨씬 더 높은 결혼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조화는 갈등의 춤을 함께 출 수 있는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참고 넘어가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감정을 쏟아냅니다. 이 갈등 해결 방식이 서로 맞지 않으면 사소한 일도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는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래가는 인연은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대화로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가치관, 함께 웃고 우는 감정의 공명,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갈등 해결의 방식. 이 세 가지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깊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객관적인 조건들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나를 비추는 영혼의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관계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나의 첫 번째 모습은 편안함입니다. 여러분, 유독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굳이 좋은 사람인 척, 유식한 사람인 척,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속내와 가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거나 비웃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믿음에서 오는 안정감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여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로 살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억지로 꾸며낼 필요가 없는 관계, 함께 있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샘솟는 사람. 바로 그런 상대가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두 번째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은 서로의 성장을 돕고 격려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철학자 플라톤은 좋은 친구는 우리의 영혼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나요? 진정한 인연은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맑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일 때 당신은 할 수 있다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의 작은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반면에 나의 성장을 시기하거나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해라며 나의 도전을 비웃는 사람은 나의 영혼을 더 높은 곳이 아닌 더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때 더 긍정적이고 더 배려하며 더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 인연은 평생을 걸고 지켜나갈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평화로운 침묵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끊임없이 대화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철학자 니체는 깊은 우정은 때로 침묵 속에서 가장 잘 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야 하는 관계는 아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깊은 유대감을 가진 인연일 것입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각자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시는 풍경 말없이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고 더 나은 나로 성장시켜주며 침묵마저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영혼의 거울이자 평생을 함께할 진짜 내 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든 거울이 우리를 아름답게 비추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웃고 일그러뜨리며 우리 영혼의 빛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두운 거울, 즉 우리 곁에서 과감히 치워버려야 할 해로운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지치기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정원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그 꽃의 양분을 빼앗고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반드시 솎아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정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이라는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해로운 인연이라는 잡초를 솎아내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 즉 불선지식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솎아내야 할 잡초는 내 빛을 가리는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와 같은 비판적인 말을 농담처럼 던지며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고 시기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할 때 응원하기는커녕 뒤에서 흉을 보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고 질투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더 작고 초라하게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솎아내야 할 잡초는 내 기운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소모시키기만 합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온갖 하소연을 늘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이런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한쪽의 희생만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즐거웠던 기분보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빨려나간 듯한 깊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솎아내야 할 잡초는 독이 든 우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에 대한 불평과 남에 대한 험담만을 늘어놓으며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어둡게 물들입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반복하며 관계의 가장 기본인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성향을 흡수하게 되고 세상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오랜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중요한 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내 삶의 정원에서 해로운 잡초들을 걷어내는 것은 건강한 꽃들이 피어날 공간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정원사의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내가 아끼는 진짜 인연들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원사는 잡초를 뽑는 것에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비옥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좋은 씨앗이 되어야 함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밖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우리 자신이라는 땅을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갈 내 편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실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내가 벗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당연한 진리입니까? 우리는 평생 좋은 인연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일방적으로 찾아내는 보물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내 곁으로 다가와 함께 빛나는 또 다른 보석과도 같습니다.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될 때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조건들을 날카로운 잣대가 되어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는 대신 따뜻한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나는 과연 친구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등대 같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이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말과 행동은 과연 일치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식당 종업원이나 운전기사처럼 나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약한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왔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작은 친절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그릇을 가졌는가? 나아가 나는 친구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그것을 틀렸다고 비난하기보다 그 다름을 존중하려 노력했는가? 나는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졌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친구는 과연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고 더 긍정적이며 더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나의 무심한 말과 행동이 친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그의 성장을 방해하는 해로운 인연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처럼 내가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약속과 비밀을 지키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둘 자격이 생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더욱 깊이 있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씨앗이 될 때 내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내게로 끌려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곁에 남은 그 소중한 인연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의 인연은 어느 날 우연히 완성된 채로 발견하는 보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위대한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완벽한 사람, 나에게 꼭 맞는 운명의 상대를 찾아 헤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온 지금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완벽한 관계 또한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며 함께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후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외출이나 수많은 모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친구 한두 명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누는 그 깊은 대화에서 옵니다. 부모, 자식, 친구를 모두 포함해서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단 3명만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수많은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미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새로운 인연을 찾기보다 그 관계를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인연에는 그 시작과 끝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해로운 인연을 과감히 놓아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키며 길을 밝혀주는 단 하나의 북극성 같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남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따뜻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